지역경제 활력과 예산 낭비라는 찬반 속에 시행된 만큼 과연 이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보고 싶어도 우리는 돈이 그거에 없으니까 어찌 구입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완전 아무도 모를걸요 동백전. 뒤에서 쓰는 거, 이거 이렇구나, 저거 저렇구나 아는 거 같으면은 그걸 한다 하지만 뒤에 쓰는 것도 못 받는 거. 취지가 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 취지는 안 맞아. 저 같은 입장에서도 솔직히 동백전 안 받고 싶어요. 차라리 일반 카드 받고 말지.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씀으로써 자기도 편리하고 혜택도 보지만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 아직도 그렇게 왜 위험하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지는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세금 낭비로 갈 수 있는. 교수님이 동백전 설계를 직접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모르셨나요? 좀 우울한데요, 이거. 네. 지역화폐 추진단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마련해서 설계를 했죠. 너무 핑계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원래 이 동백전을 설계를 할 때 이미 좋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인천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화폐의 이제 안 좋은 부분과 좋은 부분들을 저희는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한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좀 더 오래오래 이 지역화폐를 쓰게 만들 것이냐. 네. 부산시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캐시백을 한 겁니다. 쓸 때마다 충전이 되게끔 해서 쌓여있는 포인트를 또 재사용하게끔 해서 또 충전하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번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이야기했던 확장성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 동백전은 확장성이 너무 낮은 그런 수단을 사용했다. 그다음에 사용하는 범위들도 좀 더 소상공인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동백전이 발행되면서 많이 감소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까 인천의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송 교수님이 끝까지 계시고 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결과론을 얘기해 봅니다. 자, 부산 시민들도 이 미처 몰랐던 동백전 발행에까지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길래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가 직접 파헤쳐봤습니다. 내용 보시죠. 사단법인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부산시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이 잘못됐다며 시는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보류하고 올바른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진단에서 11차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만든 부분은 지금 결론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선물 충전식 IC 카드 플랫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통카드처럼 아무나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그 발급받고 충전받을 수 있는 이제 그게 완전히 추진단에서 확정이 됐는데 이제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 결제할 때 선물 카드 요걸 빼버리고 그렇게 이제 갔던 거죠.
결국은 모바일 중심 회사의 플랫폼 사이에 결국 낙점되도록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라든지 평가 배점을 아주 유리하게 준 거죠. 그때 뭐 현물을 지원한다. 그 어린 도시가 뭐 16억 정도 근데 계획할 때 KT한테 부산시에서 선물 지원 받기로 하고 계획을 맺었잖아요. 무슨 현물 지원이요? 그 뭐 유치원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KT가 부가적으로 선물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받아보고 싶어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추가 제한에 들어가 있기는 하던데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에 따른 뭐 지금 현재 계획이 잡히고 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2019년 7월 부산시 지역화폐 추진단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송 교수님도 그때 포함되셨던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부산시 공무원, 부산시 의원, 소상공인, 또 시민단체 쪽에서 또 전문가까지 해서 총 15명의 단원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죠. 부산시는 그 총 10차에 걸쳐서 네. 회의를 했고요. 네. 이 과중에 인천이라든지 타 모범 사례들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서 이 동백전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10차 회의를 할 때 네. 담당 주무관한테 네. 물어봤어요. 네. 혹시 다른 지역 카페에 대해서 발급을 받아보거나 한번 검토를 본 적이 있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한 번도 지역 카페를 발행해보거나 그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사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로 뛰면서 좀 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산을 부산시장님이 1조를 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담당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걸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가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정말 이게 발행이 될 수 있을까 올바로? 추진단을 크게 믿었겠죠. 추진단을 믿었다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지역화폐 잘된 예로 인천시의 인천 이음 카드를 이제 꼽고 있는데 인천 이음 카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정 수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이 인천 이음 카드의 파급 효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진이 잘 안 되고 집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만 아주 독보적으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빨리 소진됐어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발급을 했습니다. 최초로. 네. 성과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가입자 92만 명. 그래서 인천광역시 15세 이상 인구의 36%니까 3명 중 하나. 생산 가능 인구의 42%니까 거의 절반. 총 가구수의 82.5니까 거의 다. 다 했구나. 네, 가입을 한 거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사용처를 보면 주로 소상공인 대표 업종인 일반 휴게 음식, 유통업 영리, 음료식품 사업장들이고요. 결제액이 평균 53%를 웃돌았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호떡 사 먹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송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목적 중 하나가 지역 내 자금 순환이잖아요. 지역 내에서 쓰여지고 돌아야죠. 예. 그래서 이게 수입 예산 839억 원 전액이 관내 소비로 직결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유출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단 한 푼도 여기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투입 예산 839억 원 전액이 관내 소비로 직결되었다고 하잖아요. 대단히 잘된 케이스인데 송 교수님이 보시기에 전문가 입장에서 네. 인천 이음 카드의 성공 요인은 뭔가요? 네, 인천 이음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불형 충전 카드 형태. 네, 그런 형태였죠. 선불형 충전 카드는 확장성이 좋아요. 교통 카드처럼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회사가 사원증으로 이음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그래서 있습니다. 정말 사용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원증이 이제 지역화폐 카드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게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인천시에 온 타 지역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지역 화폐로 인천 내 소비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천 내는 이제 보통 축제들이 많습니다. 축제 행사를 할 때 이 카드를 지자체에서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그 현장에서 바로 충전해서 바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되게 잘했네요. 예, 그리고 잘했죠. 지역화폐는 이제 시에서 발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마다 편차가 다 있어요. 그 지역 편차가 지역화폐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6%까지는 깔아줘요. 깔아주고 만약에 다른 구에서 몇 %씩 더 올려서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 연수구나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까지 기존에 주는 거에서 더 올려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최대 5%까지도 추가로 줍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까지도 되고 그런 네네네. 시절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6%로 내려앉고도 11%가 되니까 그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서 다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인천이형 같은 경우는 그런 운영 시스템상에서 각 구별 지자체와 연동이 됩니다. 부산 동백전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각 구군에서는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플랫폼 운영비가 발생하지 그렇죠, 않아서 통합으로 하니까. 캐시백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는 더 많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거죠. 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선순환인데 이 의원님. 부산시의원 이 의원님, 인천시의 이 사례를 듣다 보면 부산시 의원으로서 부럽기도 하고 속상한 그런 점이 있으시죠? 제가 이 인천시 얘기를 들으면서 잘하는 거는 보통 다 따라서 많이 하는데 아마 부산시가 그 따라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독창적인 것을 좀 개발해서 뭐 제일 탑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앞서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당연히 잘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천의 이음 시스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지금 온 국민이 어려울 이때에 배달의 이제 모모, 이 배달하는 이때다 하고 맞죠. 이때다 하고 혼자 배부르려는 이런 참 나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인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 배달 서비스, 이게 이제 시행이 이미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나 별도의 광고비가 없고 또 자영업자로부터 부담을 덜고 배달료가 낮으니 소비자들한테도 사실은 좋은 거고요. 인천시가 이런 것들은 행복하시겠습니다. 아, 그래? 인천시민. 어떻게 그 얘기를 좀 들으시죠. 인천시에서 잠만 자가지고 나와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나눠볼수록 부산 시민들이 조금 덜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더 좋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송 교수님, 추진단에서 이제 초반에 이 시스템을 다 파악하고 설계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셨던 건데 결과적으로 최종 안으로 결정된 이 돈백전은 왜 그것들과 전혀 다른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까? 동백전에 이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 안에 온라인 쇼핑몰 부분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성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또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2차 소비를 할 수 있도록 B2B 사업자 카드 안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진단에서는 많은 안들이 나오고 좀 계획까지 괜찮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그런데 이제 추진단 의견을 부산시가 안 들었죠. 수용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카드 발행 형태뿐만 아니고 지역화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 선정, 업체 선정에서도 부산시는 이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약간 결국 이제 추진단도 중간에 6차 회의 때는 보이콧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이런 민간 거버넌스로서의 이런 취지도 많이 퇴색돼 버렸죠. 동백전이 출시되기 전에 부산시의 운영사 선정에 또 부정과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운영 대행사 업체에 입찰했던 코나이에서는 이 계약을 중지하라, 이 진행을 중지하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를 했고요.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또 크게 반발을 하고 얘기가 시끄러웠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추진단에서 한 내용들의 그 것들이 안 들어간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입찰 과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두 업체의 최종 평가 점수를 보면 KT가 87.3이고 코나이가 86.2예요. 1.1점 차이로 KT가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입찰 금액을 비교해 보면 KT가 38억, 코나이가 32억 원이에요. 그래서 한 6억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KT가 부산시에 50억 원 상당의 현물 제공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의혹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화폐에 상관없는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전혀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상관없다. 평가 기준과 상관없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평가 내역을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 가격 평가에서 코나이가 9.5점, KT가 8.5점을 받았어요. 네. 송 교수님. 네. 현물 제공 덕분에 KT가 선정됐다고 의심하기에는 점수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네. 추가 제한 평가 부분을 제외를 하게 되면 예. 두 업체의 점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아. 예. 현물 제공 하나로 이렇게 크게 특혜를 이렇게 오역을 갖는 건 아니고요. 업체가 지역화폐 발행 방식이 좀 다릅니다. 방식이? 예. 앞서 이야기했던 지역화폐 좋은 예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업체 선정을 해야 될지 한번 이 표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네네. 좋을 것 저도 같습니다. 표를 이제 보고 네. 있는데요. 네. 하필 부산시가 이렇게 선정한 게 이쪽이었다. 네. 운이 없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체크카드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금융 상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네. 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원래 체크카드는 지역 제한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제한을 하려면 좀 별건의 이런 작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업종으로는 통과되는데 그게 지형이 있고 이제 개인이 운영하시는 게 있고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걸 어떻게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라든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그 사업자 조회를 해가지고 부산에 사업장을 뒀는지 지경인지 그런 거를 다 조회해가지고 그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업종이면 저희가 제한을 두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구멍이 발견되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또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결제가 안 돼야 되는데 결제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누가 봐도 효율성 면에서,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누가 봐도 이게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가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을 공부시키려고 이걸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것들을 얼마만큼 우리 치매 걸리지 않도록. 이게 바로 이 의원님다운 통렬한 어떤 표현이시긴 한데 시원하긴 하나 좀 속상하긴 하네요. 네. 한편으로는. 자, 그런데 송준 교수님, 진짜 문제는 계획 안에 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애초 동백전 발행 형태는 충전형 선불카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는 그 충전형 선불카드 플랫폼이 이제 기본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예, 한 달 뒤 주무부서에서 충전형 선불 플랫폼으로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름으로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예. 충전형 선불 카드 플랫폼이라고 하면 플랫폼상에서 운영되는 카드가 충전형 선불 카드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충전형 선불 플랫폼이면 이게 체크카드든 모바일 QR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업체든지 들어올 수 있는 tum을 열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단에서는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민간 협치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업체들이 다양하니까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돼. 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 충전 선불 플랫폼으로 내용을 무단 변경을 합니다. 예초에는 모바일 없이도 카드 발행이 가능한 형태였는데 앱 없이도, 즉 앱 없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안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웹 형태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그냥 일반 오프라인에서도 가입이 가능한 예, 그런 카드 형태였다면 무단으로 변경한 것 때문에 모바일 앱 없이는 카드 발행이 불가능한 형태가 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 쪽 점수가 중요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KT가 당연히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다. 예. 제가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부산시가 잘 몰라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냐.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백전이 발행되기 전에 이미 뭐 인천의 사례도 있지만 또 가깝게는 부산시 안에서도 이 동구 이바구페이라고 하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최소한 우리나라 자체가 뭐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부산 안에서 검증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그 따라서만 해도 배우기만 해도 굉장히 좀 그 큰 오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던 부산 동구의 지역 화폐 이제 이바구페이. 요게 근데 오히려요. 동백전이 발행되고 나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또 뭡니까 이게. 자, 어찌된 영문인지 저희가 직접 현장 한번 가봤습니다. 보시죠. 부산시가 그 지역화폐 플랫폼을 만들 때 가능하면 우리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만은 플랫폼 자체가 전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바구페이 사용자들이 카드 발급받는 방식을 다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인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좀 답답한 것이 작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4%의 인센티브가 저희 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4%의 인센티브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연말에 갑작스럽게 행정안전부에서 강력시와 강력시에 속하는 기초단체가 동시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강력시에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제 부산시에게만 인센티브가 내려가게 된 거죠. 이 골목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 좀 어떤 이 할인 행사를 막 기획해가지고 물건을 좀 팔라 하는데 인근의 대형마트에서 더 크게 이렇게 뭐 비슷한 할인 그거를 행사를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할인 행사를 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막 결과가 그래 좀 되는 바람에 저희들 한편은 안타깝지만 아마 부산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럼 동구 구민분들은 지역화폐 카드를 2개씩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뭐 부산시가 만약에 이 동구 이바구페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 시스템을 좀 뭔가 연결시키고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동만 됐어도 네. 되는데. 그래서 동구 운영비를 아낀 만큼 이걸 또 저 캐시백 시급에 투입을 한다면 네. 동구 주민도 좋고 부산 시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인천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중복 사업을 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동백전 때문에 이제 좀 부산 시민들은 지갑이 좀 빵빵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지난 7월 7일 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생활에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고 했거든요. 네. 부산시도 이 예산을 78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 보고 그럼 너네 지역화폐를 하고 있으니 동백전으로 발행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근데 네. 부산시에서는 이거를 지역화폐가 다 보편적으로 깔리지가 않았으니 예. 선불 지역화폐로 좀 주면 안 되겠냐. 예. 보건복지부 이야기해가지고 예.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에 780억 원을 선불 카드로 다시 또 내려보내는 일이 그 형태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백전 시스템, 그다음에 부지역화폐, 그다음에 또 소비 쿠폰. 토탈 이제 3장의 카드를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갑이 두둑해진다는 네, 지갑이 거군요. 두둑해지는 거죠. 네. 무슨 얘기가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카드가 두둑해지는 카드가 거죠. 두둑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기존 시스템을 인식은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카드가 3개가 생기구나라는 네. 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런 선택이 고육지책 아니었나 생각도 들게 그런데 들고요. 이제 부산 입장에서는 이게 동백전으로 발행할 수 없는 또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780억 원이라는 돈을 지역화폐로 발행하게 되면 또 그만큼 운영 수수료가 올라가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사의 이제 KT한테 운영 수수료를 좀 더 줘야 되는 줘야 부담이 되고.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KT의 또 협상안을 보면은요, 2020년에 3천억 원을 초과해서 발행할 시 이게 중요합니다. 총 금액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초과 발행분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 0.99%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또 아니면 우리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규모가 커지게 돼서 그럼 또 여기서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수수료가 어느 기업으로 가는 건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1,000억을 더하면 10억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 플랫폼 운영비로 발행액 곱하기 1.15%로 잡아놨어요. 예. 이거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3천억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3천억은 아주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기본도 안 되는 그 발행액이에요. 저희가 3천억까지만 1.15고 그 이상 발행할 때는 0.99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계약이 0.9%도 높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규모가 제가 알고 늘어나게 있기로는 되면 인천 같은 0.46%예요. 네. 1조 7천억을 했는데도 네. 0.46%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KT한테 조금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구성원 씨는 예산을 줄여서 최대한 많은 효과를 노리게끔 해야 하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의 1.5%가 산정이 돼가지고 나와 공고가 났어요. 근데 그거는 KT가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 수수료거든요. 얘기를 쭉 해오면서 뭐 저희끼리 얘기를 좀 의견 일치를 본 그런 대목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이상적인 지역 화폐 형태는 무엇일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충전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카드. 한마디로 편해야 되는 거죠. 편해야 많이 사용하고 그래야 지역 경제 도움이 됩니다. 편해야 된다는 말에는 발급부터 시작해서 사용까지 다 포함되시는 거고.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 교수님도 뭐 별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다 동의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예가 있기도 하고 이미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 심지어 부산 내 어떤 뭐 구에서는 또 하고 있기까지 한데 네. 이게 이거 참 이렇게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항이나 부산역, 그다음에 버스 터미널 이런 데서 그냥 나눠주는 홍보 행사만 해도 충분히 역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했을까요? 자, 어쨌거나 이미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은 유통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시민분들이 사용하고는 계십니다. 네. 뭐 지금 확 물릴 수는 없잖아요. 자,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에도 취지인데 자, 동백전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발행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발행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잡히는 발행액은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최소 지금 가입자가 더 이상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상할 때 1조가 넘어가요. 원래 발행 목표가 있으면 그게 발행 시점이 꼭 1년 내내 12개월을 아니 발행해야 그러면 된다는 그 이후에는 거예요.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만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 예산 상황이 이렇게 지급이 더 이상 불가능하면 발행 자체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는 발행을 멈추고 다음에 또 예산을 받으면 또 지급하고 이렇게. 야, 이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동백전 시즌 2, 시즌 3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자유롭게 좀 얘기를 정리하는 분위기에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뭐 큰 그 특단의 조치를 얘기하셔도 돼요. 소장님이 하라는 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평가를 정확히 해가지고 이미 들어간 거는 낭비라고 일단 치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 선에서 카드를 통폐합해가지고 그 시민들이 편하게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왔던 그 용어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거는 묻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앞으로 사실 풀릴 돈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많죠. 없고요. 그것만이라도 효과적으로 잘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네.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것을 발행한다 해서 좋아할 수 없는 거는 세금입니다. 결론은. 이 동백전은 결국은 우리 내는 세금으로 이게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요. 운영이. 그렇죠. 예, 실소비자와 수요처가 사실은 그 원 취지대로 이게 갈 수 있도록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세금에 대해서 옳게 이게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물려서 취지와 맞는 세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맞물려서 완전히 잘 돌아가서 네. 결과적으로 부산이 나아지고 일어서야 되니까 네. 그 시스템이 잘 박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원래 그렇잖아요. 제대로 안 되면 다시 뜯어 고쳐야죠. 그럼요. 예. 예.
송 교수님. 네, 뜯어고치기보다는 이건 진짜 매몰 비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책 자금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자금들이거든요. 근데 이 광역 단위에서 쓰는 화폐만 가지고는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광역은 뒤에서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지역화폐도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사용자도 편하고 지자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편한 그런 카드가 될 것 같다. 일단 소비를 많이 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까 인천 사례에서 좀 소중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공무원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풀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왜 푸는지를 맞아요. 생각해 본다면 맞아요. 아까 그냥 고가의 어떤 소비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돈을 쓰는 그 사람들이 이 세금으로 꽁돈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세금으로 잘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고 덥석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알고 느꼈을 테니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부산시의 지역화폐 동백전 아직은 시행 초기입니다. 성과가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기는 좀 이른 시기일 수도 있죠. 다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에 발생하고 있는 또한 또 예견되는 문제들 또 애초에 취지를 좀 잊지 않았더라면 더 나은 지역화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고 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마치면서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죠? 네, 한 줄평? 굉장히 힘들게 휴식을 취하고 오신 이 의원님부터 해주십시오. 네, 유의 좋고 매부 좋은 동백전. 그렇게만 되면 참 좋죠. 깔끔하죠. 종 시장님은요? 한 번 잘못은 낭비, 두 번 잘못은 희극. 반복하지 말자. 희극인데 그게 좋은 그건 아니네요, 그죠? 콩지의 두꺼비가 반드시 필요한 동백전이 아닌가. 그 동백전이 그러면 그겁니까? 항아리. 예, 그렇죠. 항아리인데 항아리가 온전치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 두꺼비 없으면은 그냥 밀 빠진 독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섬세한 국가적으로 많이 이게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눈에 잘 띄었다 보니까 조금은 웃으면서 마치긴 힘든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이 잘 살아야 그게 바로 부산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한 이 지역화폐 사업의 결과가 잘 사는 부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예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